운해무입니다. 아직도 2024년인 것 같은데 1월도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매듭 지어야 할 일들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넘어온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해가 바뀐 게 잘 실감이 나질 않나 봅니다. 그렇게 어정쩡하게 서 있는 동안에도 시간은 꾸역꾸역 흘러가서 제 인식이 그걸 쫓아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제 감정 따위를 살피면서 흐르는 게 아니라서 한동안은 이렇게 멍하게 살 모양입니다. 강렬한 햇빛이 들이치는 창가에 앉아 사색에 잠겨있는 소녀를 그리는 영상입니다. 창으로 들어온 빛과 반사광에 어우러진 멋스러운 광경에 이끌려 그려보고 싶어졌습니다. 직사광선은 비교적 선명해서 변수가 적고 식별이 용이하지만 반사광은 그에 비해서 다소 불규칙합니다. 하지만 빛이 사물에 닿으면 어느 정도는 반사광이 발생하기 마련이어서 반사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모두 알고 계시는 것처럼 흰색은 모든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흰색이 반사하는 반사광은 가장 밝습니다. 반대로 검은색은 모든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표면의 질감의 작은 변수 이외에는 반사량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붉은 사물이 옆에 접근하면 반사에 의해 붉게 변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옆에 검은색이 있는 것보다는 흰색이 있는 경우가 반사광이 훨씬 밝게 보입니다. 이렇게 강렬한 빛이 아니라도 대부분의 빛은 사물에다 반사를 하는 게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당연히 빛이 강할수록 반사하는 빛도 많아서 다양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소녀의 얼굴과 몸통 앞면에 닿은 빛은 아주 강렬한 빛이라서 사방으로 풍부하게 반사됩니다. 특히 반사광원에서 가까운 붉은색 치마에 집중적으로 반사광이 뿌려집니다. 반사광이 이렇게 가깝지 않다면 치마의 붉은색이 이렇게 선명한 색으로 보이지는 않게 됩니다. 직사광선처럼 명료한 경계를 만들지는 않지만 반사광은 풍부하고 부드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사광원이 가지고 있는 색의 영향이 작용하기는 하지만 이 경우는 커다란 변수가 되지는 못합니다. 붉은 치마의 색에 큰 변화를 줄 만큼 뚜렷하게 다른 색이 아닌데다가 흰색에 버금갈 만큼 밝은 색이기 때문입니다. 반사광은 직사광선과는 성질이 달라서 빛이 퍼지는 성질이 강합니다. 거울처럼 빛을 완전하게 반사하는 물질이 반사하는 빛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반사광은 직사광선에 비해 방향성이 불규칙합니다. 면의 밝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면이 빛을 받아들이는 각도입니다. 직사광선에 의해서 면의 밝기가 결정될 때는 아주 미세한 각의 차이에 의해서도 뚜렷한 구별이 생기지만 반사광에 의해서 생기는 차이는 그다지 선명하게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반사광에 의한 밝기의 차이는 더 부드럽게 느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사광은 주광이 닿는 곳에도 가리지 않고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반사광은 주광에 의해서 생긴 빛이기 때문에 주광보다는 밝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광이 닿은 곳에는 반사광의 영향이 그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턱 밑도 몸통으로 오는 반사광으로 인해 마치 빛을 직접 받은 것처럼 밝게 빛납니다. 이마나 콧등에 닿은 빛에 못지않게 밝아 보이지만 빛의 성질이 부드러운 느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붉은색 치마에 닿은 반사광은 다시 반사가 되어서 얼굴 쪽에 영향을 주지만 주광이나 1차 반사광에 비해서는 밝기가 미미합니다. 다만 주광과 1차 반사광의 영향이 비교적 덜 미치는 각도인 볼과 목의 옆면 쪽으로 다소 붉은 빛의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등 뒤쪽으로는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물에 의한 반사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깨보다 훨씬 밝은 색인 것으로 보아 등 쪽 각도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밝은 반사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기에는 단순하게 창문으로 들어온 빛을 받고 있는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빛에 의해서 생겨난 반사광의 영향들도 같이 살피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